리더가 뭐 딱 떠오르는 리더가 없어요. 이건 왜일까?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주도는 같은 나라였지만 실제 중앙의 식민지와 같은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료들이 내려오고 핵심 어떤 관료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중앙에서 멀다 보니까 감시의 눈을 좀 피해서 내려온 수령들이 수탈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케이스가 많아서 또 좋은 모델이 좀 발굴되기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관점에서 보면은 제주도가 양반의 어떤 계급 사회라기보다는 상당히 수평한 사회, 도적들도 없고 어찌 보면은 골고루 가난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수평적인 사회여서 리더보다는 그 연대나 협력 같은 것들이 요구되었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도는 태생적으로 좀 육지하고 다른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그게 또 신화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단군 신화 같은 경우에도 지배계층이 있고 피지배계층이 있는 그 단군 신화 속에서 나타나고 또 김수로 왕이나 또 박혁것의 그 신화 자체도 그런 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데 제주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고양부라는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세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이제 솟아나고 땅에서 솟아났는데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밖에서 온 세 여성을 맞아 들어가지고 또 균등하게 자기가 살 곳을 나누는 거 보면은 리더 자체가 이렇게 어느 지배를 하는 리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 화합하면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이제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덜 싸우고 협력하고 그런 문화가 발달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띄는 이렇게 리더 같이 보이는 사람이 또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안 보인다. 그렇게도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 인구수가 좀 적어서 그만큼 인재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건 아닌가요? 그런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현대로만 와도 이를테면 좀 지금도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부유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에 외국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또 서울로 중앙으로 가서 뭐 출세를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록들도 보면은 중앙의 어떤 관료나 이런 것들로 이제 외부로 나가고 이 제주에는 여성들 그리고 뭐 노인들 어린 아이들이 주로 많이 남았다. 그래서 군인 모병도 어려웠다라고 김익렬 장군의 어떤 기록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옛날 과거에는 이게 최전방이에요. 이 바다 위아래로 왜구들이 지나다니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무관직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아마 팔로워들은 아주 많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팔로워 중에 그 리더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주 목사 중에 어떤 분들이 괜찮았을까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몇몇 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가 최척경이라는 분인데 이게 최초에 이제 제주도에 온 제주 목사라고 보시면 그때는 탐나령이라는데 이제 고려에 완전히 병합되기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다스리다가 그 사람이 가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요구가 뭐냐? 최척경을 다시 보내주면 우리가 반란을 이제 그만하겠다. 실제로 왔어요. 제주도 최초의 재임 도지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청백리로 유명했던 이제 이약동 목사 이런 분들은 아주 잘하실 거예요. 뭐 자기가 다스리다가 채찍만 걸어놓고 가고 나중에 가려다가 이제 갑옷에 뭐가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갑옷도 제주도 거니까 물에 던졌다 해서 투가변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때 너무 어려웠으니까 세금 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허명이란 목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자료조사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 허맹이 문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빈 문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쌀 얼마 빌리고 관가했는데 그거를 허명이가 딱 보더니 태워버린 거예요.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말라면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허맹이 문서인데 나중에 백성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석을 세우는데 보통 돌로 세우잖아요. 그 사람 건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리더 옆에서 분명 보좌했던
또 다른 리더들이 있었을 건데 참모,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쩌면 리더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건데 역사적 기록에서는 결국 가장 캡틴만 소개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참모 옆에서 보좌했던 분들이 그냥 다시 리더가 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죠. 제주도는 이제 일단 관직을 올라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적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역사상에서는 그런 분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아쉽지만 하지만 분명히 굉장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행정 조치를 끌어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제주하면 또 중요한 것이 유배 1번지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배는 어디로 보내죠? 먼 곳으로 보내는 게 좋은 이제 절도 안치라고 해서 섬에다 가두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가장 그 서울에서 멀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최적화된 유배 명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유배인 하면은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누가 있을까요? 광해군. 네, 광해군도 있고 또 추사 김정희가 있죠. 네. 추사 김정희 같은 이제 분은 조선 시대의 학문과 예술을 대표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또 제주에 유배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추사하면은 추사체죠. 네. 네, 추사체를 제주에서 거의 완성했다고 하고요. 또 추사의 그 그림, 글씨만 훌륭했던 게 아니라 그림도 세안도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세안도도 제주에서 완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추사는 학문과 예술의 그 당시 리더로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제주에 유배를 당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치욕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고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바로 이런 그 빛나는 문화 예술을 꽃피웠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또 제주를 빛낸 리더로서 이분들을 좀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배 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분들이 왔었던 것도 어쩌면 지금 입장에서 고맙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마운데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천착해 나가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했던 활동도 중요하지만 제주 사람들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주도 인구가 적어서 리더 숫자가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런 거에 굴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리더적인 역할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와이에서 나오든 뭐 어디 아프리카에서 나오든 아무도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교육적 역할이 되잖아요. 과연 오바마 대통령 그죠? 하와이 출신.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과연 제주도적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좀 우리 제주 하면 딱 떠오르는 리더